네, 현재 시간 2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되는 건지 핫한 뉴스들과 종목 다뤄보도록 하죠. 뉴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오늘도 세 가지 상황실을 통해서 지금의 시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나보시죠. 좋다 했는데 셀트리온 그룹주 이야기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엔 좀 기대를 걸었는데 주가가 예상보다 못 가서 좀 아쉬운 종목입니다. 실적 호평이 넘쳤던 셀트리온이었거든요. 2분기도 좋았고 3분기, 4분기 더 좋다. 지금 유럽 시장에서 램시마 SC가 키포인트라고 핵심 키워드, 아무튼 캐시카우로 떠오르고 있다,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나왔는데 갑자기 추세가 우하향으로 꺾이고 있어요. 이게 최근에 시장 탓인 건지 아니면 공매도 탓인 건지 아니면 무언가 이 회사의 악재가 나온 건지 주가 하락에 대해서 유창희 대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복합적인 이슈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솔직히 셀트리온은 저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좋게 보고 있는데. 네. 네. 그럼 바꿔야겠네요. 아니에요. 네. 일단은 한 5월 달부터 좀 많이 올라왔었던 좀 피로감이 좀 있었어요. 엄밀히 따지면 5월 달부터 8월 고점까지 보면 거의 한 40%, 50% 정도의 상승을 좀 보여줬었고요. 좀 거기에 따른 약간 차익선 매물에 대한 어떤 부담감, 그리고 최근 한 달의 흐름을 보시면 주식시장에서 매일같이 말하는 게 태조 이방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성장 모멘텀, 신성장주에 대한 어떤 관심이 이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또 제약바이오주들이 원래는 경기가 안 좋더라도 제약바이오는 그런 거 영향을 덜 받을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성장주들, 예를 들어서 메타라든지 플랫폼, 이런 부분들이 좀 꺾이다 보니까 새로운 성장주가 없네? 그러면 기존의 성장주 뭐가 있었지? 그럼 제약바이오주? 이런 인식이 좀 있으면서 또 올라왔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태조 이방원이 이제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제 종목 교체 이런 것들이 또 매도 물량이 좀 나오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8월 들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들. 엄밀히 따지면 미국은 제약바이오가 약간 경기 방어주예요. 상당히 수익성도 좋고 또 M&A도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제약주는 경기 방어주입니다. 왜냐면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아프다고 해서 약을 끊을 수 없죠. 감기는 참을 수 있겠지만 큰 병은 참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하는데 이제 바이오는 우리나라는 아직은 성장주이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들이 다 적자 기업 아니겠습니까? 대출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금리 상승하게 되면 이들 기업들이 피해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하락을 했다. 셀트리온은 엄밀히 따지면 저는 실적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좋은 기업이지만 어쨌든 제약 바이오, 어쨌든 바이오에 묶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하락을 피할 수 없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그룹주가 다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이고 그래서 시장이라던가 수급면에 피할 수가 없었고 여기에 바이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다 보니 최근에 또 올랐던 것도 있고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셀트리온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또한 지나갈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좀 지나갈 수 있는지 가능성을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램시마 SC가 너무나 잘한 제형 변경이라고 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호평을 받고 있고 또 차세대 바이오시밀러 임상 결과를 유럽 학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던데 이 역시 또 시장에 뭔가 뉴스를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학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만약에 좋지 않은 내용이 만약에 임상 결과치든 뭐든 이게 좋지 않으면 학회 발표할까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학회 발표를 하거나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래도 여기에 뭔가 자신감이 있고 뭔가 내세울 게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미 좀 주가에 선 반영되었다. 우리가 7, 8월 달에도 말을 한 게 앞으로 이벤트가 많이 있다라는 인식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주가에 반영됐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학회 관련해서는 큰 기대감은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램시마 SC 제형 변경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렇게 되면 이 SC 제형으로 변경이 된다라면
상당히 그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병원을 가가지고 진료를 받거나 투여를 하는 방식이 좀 변경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라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하반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나쁘지 않았고 3, 4분기 실적도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간다라면 외국인들이 최근에 상당히 그 주식시장에 대해서 매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네. 여전히 셀트리온은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어요. 중간중간 매도가 나오긴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들은 매수세가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지지선이 중요하겠죠. 어쨌든 바닥에서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16만 5천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뭐 9월 달이 될지 10월 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1만 원까지 혹은 20만 원 이상의 목표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의 이번 위기를 잘 버틴다면은 그래도 한 20만 원, 21만 원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하락에 대한 반등이 아니라 이 회사가 현재 실적으로 2분기에도 잘 보여줬고 3분기, 4분기에 대한 희망도 아직까지 그 부분에 잡음이 없기 때문에 가능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과 같은 그룹주들의 경우에도 좀 같이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을까? 이들은 좀 차트도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렇죠. 뭐 셀트리온이 가면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셀트리온 관련돼서의 그 그룹주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같은 방향 움직일 수 있다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진짜로 임팩트한 주가 상승이 나오려면 뭐 합병 주가 합병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좀 계속 좀 안 지지부진하죠. 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주가의 상승을 좀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 좋다 했는데 왜 이럴까 걱정하셨던 분들 이번 이 조정을 잘 버티신다면은 다시 또 주가 상승을 기다려볼 수 있을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분석해봤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이게 저평가라고요? 코스모화학 이야기입니다. 최근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확대를 발표하면서 중장기 성장에 대한 그림을 밝혔고 또 워낙 지금 시장에 핫한 그 키워드가 폐배터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코스모화학의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뭐 성일 하이텍도 있고 세비캠도 있고 코스모화학도 대표적인 종목인데 이 회사 폐배터리 시장 안에서 갖고 있는 강점은 독보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거의 독보적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폐배터리 시장을 주목하는 이유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또 이 한정되는 자원이 참 안타깝게도 거의 대부분 중국 아니면 러시아에 몰려 있는 거, 몰빵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냉전 시대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무기화 이런 것들이 좀 관련된 산업의 성장을 좀 둔화시키고 있고 또 미국도 계속해서 자국 제품 또 중국하고 러시아를 제외한 그러니까 이쪽에서 생산된 뭐 원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규제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처음에 배터리가 만들어진 재료 그 원천은 러시아일 수 있고 중국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폐배터리가 돼서 이것을 재활용하는 거는 원천은 그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IRA 법안 통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대응할 수 있는 게 이 폐배터리 시장이다라는 인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코스모 화학은 일단은 이게 일원화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직 계열화. 그래서 폐배터리를 재활용해서 이것을 다시 재가공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또 공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시장은 계속해서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폐배터리가 없어요. 전기차가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예를 들어서 뭐 침수차라든지 뭐 사고가 나가지고 차를 폐차하는 그런 차가 아니고서는 폐배터리가 없죠.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그래도 전기차가 판매가 된 지 꽤 됐기 때문에 아주 작게나마 이제 교체 수요가 발생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초반에 누가 선점을 하느냐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시장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코스모 화학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2, 3년 이내에 이쪽 시장 관련해서 한 2, 3천억 이상 매출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
혹은 지금 매출 규모, 영업이익 대비해서 본다라면 뭐 코스모화학이 비싸다라고 말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스모화학에 대해서 연평균 한 연간 2천억 원의 신규 매출이 기대가 된다. 폐배터리 시장으로 인해 네.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증권가 분석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은 기존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매출 증가율인 건지, 또 이 회사를 보면 코스모 신소재라는 좀 확보된 고객이 있기 때문에 네. 남들보다 더 용이하다라는 평가도 있던데요. 그렇죠. 보면은 2024년까지 니켈이 한 4,000톤, 코발트가 2,000톤, 리튬이 한 1,000톤 정도, 총 7,000톤 정도의 폐배터리 리사이클 생산 능력을 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 좀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지금 국내 유일하게 이산화 티타늄 생산 기업입니다. 이산화 티타늄 같은 경우는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도로, 뭐 고무, 실생활에 사용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네. 두 가지 제형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 루타일형하고 아나타제형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일단은 루타일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약간 실생활 쪽 관련된 제품 쪽에 활용이 되는 것이고, 이쪽 시장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코스모화학이 한 70%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쪽보다는 이제 앞으로 기대하고 있는 게 아나타 제형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뭐 배터리가 됐든 뭐 이런 부분들로 좀 활용될 수가 있고, 상당히 이쪽이 이제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지금 독일 크로노스로 이제 특수형 아나타제 공급을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은 매출이 한 1,300~1,400억인데 영업이익률이 한 4% 정도 돼요. 근데 내년 가면 영업이익률이 10%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럼 동일한 매출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그렇네요. 영업이익이 10%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도 최소한 추가로 한 몇십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늘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전체 그 현재 코스모화학의 영업이익을 비교해 본다라면 상당히 큰 금액이고, 또 이것이 계속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한 3천억 이상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의 한 10%만 잡아도 300억 이상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다른 사업 부분까지 합치면 지금 시가총액 8,800억은 엄밀히 따지면은, 물론 이제 앞으로 이것이 정말로 착착착착 이루어졌을 때 얘기긴 합니다만은, 이것이 뭐 갑자기 사업이 좌초되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라면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 더 상승할 여지는 남아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 의견하고 똑같은 의견이 지금 유튜브 채팅방에 올라왔습니다. 최이진 님이요. 코스모화학 좋은 건 알지만 신규 진입은 어렵습니다라고 하셨거든요. 뭐 좋은 특징이 갖고 있는 종목들의 경우 최근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눌림목이 없어서 못 들어가고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도 그와 같은 입장인데, 근데 여기 약간 우리의 배를 더 아프게 하는, 뭐 약간 이렇게 불을 끼워 부채질을 하는, 여전히 저평가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나오니까 네.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반년 새에 주가가 2배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여전히 저평가라는 리포트 분석에 대해서도 저희가 진짜 그렇네라고 동의를 해봐야 되는 건지, 유창희 대표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떠한 뭐 단기 뭐 이상한 테마, 네.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온다고 해서 네네. 뭐 올라가는 종목군들, 이런 거는 따라가시면 안 되겠죠. 근데 중장기로 봤을 때 성장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은 제가 보통 종목 추천해 드릴 때 항상 현재가 매수 사인을 드려요. 오. 왜 그러냐면, 왜 그래요? 눌리겠지 해서 만약에 현재 10,000원인데 한 9,500원 정도부터 매수하면 좋겠습니다 하면 9,500원 안 줘요. 내가 사고 싶은 가격을 거의 안 줘요, 좋은 기업은. 그래서 그냥 일단은 정말 좋은 기업이면 내가 좀 물릴 각오하고 손절 가격을 정확히 잡아놓고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추세가 살아있는 기업에 한해서. 코스모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눌릴 기회는 몇 번 줬어요. 뭐 엄밀히 따지면 지난주 금요일, 뭐 월요일 같은 경우도 이틀 정도 눌렸죠. 근데 사람이 또 그때는 더 빠질 것 같아서 매수를 못하고, 또 그때는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회는 주는데 그 기회를 어떤 기준에 보냐에 좀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저는 충분히 일단 단기 목표가 뭐 중장기 목표가 한 3만 원 정도는 열어놓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가격 대비해서도 한 20% 이상 기대 수익을 갖는 거라면, 예를 들어서 21선이겠죠. 지금 엄밀히 따지면 7월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게 21선 조정을 받더라도 21선을 깨지 않고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21선이면 22,000원 이것도 이제 올라오니까 네. 23,000원 정도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한 10% 정도 손실 감안하고 최소 20에서 많게는 그 이상도 수익이 가능하다? 그러면 좀 한번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시장 자체가 너무 이제 흔들림이 나온다라면 좀 타이밍을 좀 뒤로 미루셔야 되겠지만 당장 추격 매수하자는 뜻이 아니라 뭐 내일 혹은 다음 주 추석 지나고 나서 현재 가격 정도 수준에서 움직임이 나온다라면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모 화학에 대해서 단기 목표 주가 3만 원 제시해드렸고 이 시장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가격적인 전략은 지금 현재가도 괜찮지만 살짝 눌렸을 때 뭐 추석 이후에 그때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자라고 했습니다. 들어가실 때는 또 과감하게 들어가야 되는 종목인 것 같네요. 마지막 상황실 만나보시죠. 애플페이가 상륙한다. 한국정보통신입니다. 뭐 연내 편의점과 대형마트에 도입될 거라는데 꼭 이런 뉴스는 단독을 달고 그렇죠? 네. 예, 언론사에서 나와요. 사실 뭐 애플이라는 게 워낙 또 그 신비주의에 휩싸여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 아니 도대체 이런 뉴스를 어떻게 알고 지금 시장에 단독으로 제보를 했는지 그럼 또 우리 투자자분들은 그 기사에 뭔가 공신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냥 뭐 믿음에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일단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뉴스 무엇이죠? 오늘은 네. 거의 확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한 번 나왔었어요. 두 번 나왔었어요. 네. 아, 두 번이 나왔었어요? 네, 두 번 나왔습니다. 8월 달 초에 거의 종가 언저리에 애플이 현대하고 이제 뭐 벤사 몇 개 해서 진출한다 해서 막 올라갔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8월 말쯤에 나왔는데 근데 전 현대카드가 조금 이런 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뭐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택도 없는 소리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오늘 나온 거는 거의 확정인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말할 거면 말하던가. 그러니까 그럼 그때 그 택도 없는 소리를 하지 말든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인들이 주식 사려고 했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뉴스 할 때 가장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힘들어요. 왜냐면 정보력 싸움이잖아요. 정보력 이거는요. 싸움이죠. 네. 이건 어떻게 내부 정보력 싸움인데 어찌되었든 뭐 그런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한국정보통신이 많이 올라왔어요. 뭐 약간 이제 애플페이는 기존에 이제 삼성페이랑 다른 점은 삼성페이는 기존에 있는 단말기에다가 툭 갖다 대면 결제가 되는데 애플페이는 NFC 방식이기 때문에 단말기 교체가 별도의 단말기가 필요하고요. 이 별도 단말기 시장마다도 한 6천억 정도?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좀 도입이 좀 더디게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이제 편의점 그리고 뭐 스타벅스라든지 약간 커피숍, 뭐 이런 이마트 뭐 이런 해가지고 한 60여 군데 조금 이제 애플페이 결제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저는 뭐 애플페이가 도입되면 상당히 좋겠죠. 어찌되었든 하이엔드 시장의 절반 이상을 애플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효과가 얼마나 이루어질지 여부는 좀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갑자기 좀 궁금한 건데 이 현대카드가 그럼 벤사와 협력을 해서 애플페이를 도입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애플페이를 기존에 못 쓰다가 쓰겠죠. 네. 저도 아이폰을 쓰는 유저로서 애플페이를 쓰겠죠. 네. 근데 저는 현대카드도 원래 쓰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현대카드를 쓰고 이거를 뭐 이렇게 두 배로 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쓰던 거를 애플페이로 대체하는 거니까 그 벤사라던가 카드사 입장에서 막 수익이 막 늘어날까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있던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지금 그 2021년인가 기준으로 전체 그 80조 원 정도 시장이 된다고 해요. 80조 원에서 이제 이 온라인 페이, 뭐 삼성페이가 됐든 카카오페이가 됐든 뭐 롯데 N포인트 페이가 됐든 이쪽이 차지하는 게 한 80% 정도 차지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삼성페이가 조금 더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그렇게 쓰고 있다가, 저는 현대카드가 없어요. 네. 근데 만약에 물론 저는 애플을 안 쓰고 있지만, 제가 애플을 사서 애플페이를 쓰게 된다면 현대카드 새로 발급을 받아야 되겠죠. 애플을 갖고 있는 사람, 애플을 이용자라고 하더라도 현대카드 안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현대카드를 재발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른 기업들, 그러니까 이들 기업들은 기존에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거래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거래처가
또 매출을 또 증가시켜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영업이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시장이 막 무궁무진하게 엄청나게 커지는 시장은 아닐 거라고 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수수료라는 게 물론 티끌모아 태산이긴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티끌모아 먼지라고 이게 얼마나 수익성을 줄 수 있을지 항상 애플은 보면 자기들이 다 손해보는 장사 안 해요. 손해보는 장사 안 해요. 네.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삼성페이만큼 카카오페이만큼 중간 수수료 마진을 얼마나 줄지 저는 그렇게 많이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말기 업체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4, 5천억 정도 된다는데 단말기라는 게 한 번 설치하다 보면 끝이잖아요. 추가 단말기 시장 물론 이제 결제 시장이 가맹점이 넓어진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폭등을 한다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슈가 없다 보니까 또 애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오르고 있다. 그래서 일단 상한가가 풀리면 그때가 고점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6년간 오프라인 벤사 그 시장에서는요, 지금 뭐 MS 그 마켓쉐어 그 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애플페이 이슈로 인해서 오늘 크게 올랐던 관련주들이 앞으로도 꾸준한 수혜 실적을 낼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투자 의견 주시죠. 저는 뭐 올해 못 갈 거라 보고 있고 매도 관점 계속해서 분할 매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도한 기대감 따라서 분할 매도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세 가지 상황실 살펴봤고요.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